캘리포니아주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추가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추가 대피령이 발령된 지 3주가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A 총영사관 민원실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폐쇄됐습니다. 직원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전파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LA 교육부가 오는 17일 온라인을 통해 계약하기로 교사노조와 합의했습니다.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은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리버사이드 지역 애플 산불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산타클라리타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양파 피해가 전국 34개 주로 확산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베이커스필드의 한 업체가 생산한 양파가 오염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리버사이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타클라리타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5,700여 명,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 40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는 1,600여 명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추가 대피령 효과가 이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김민호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5,739명. 지난 한 주 평균 확진자 수 7,700여 명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이 늘어나고 실내 영업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that 7-day average, you'll see it's 7,764. That 7-day average, by the way, is down roughly 21.2% from the previous 7-day average. That's good news. 오렌지 카운티도 확산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 확진자 수는 모두 422명. 특히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감소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1,634명으로 평소보다 낮은 수치지만 일부 검진소의 검사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확진자 수치는 여전히 높지만 조금씩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 number of new cases each day has also come down, and it's now below 3,000 cases, somewhere between 2,500 and 2,700 cases a day. It's still really high, but it does show progress.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LA 총영사관 민원실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격 폐쇄 조치됐습니다. 직원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민원실 예약자들은 일주일 뒤로 순서에 따라 연기됐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긴급 폐쇄 조치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민원실의 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실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긴급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친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또 영사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격리가 돼 있고 또 테스트를 좀 받고 있는 중이고 오늘 청사 전체를 폐쇄를 하고 총영사관은 당분간 민원 업무를 전화와 이메일로만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미 사전에 방문을 예약했던 민원인들은 다음 주 같은 시간으로 예약이 수년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그 문의와 그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다만 이제 긴급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자가격리 면제와 같은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역 조치 하에 LA 총영사관은 영사관 건물에 대한 전체 방역에도 즉각 착수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민원실 직원은 최근 한국으로 귀국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지인과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통합교육부가 예정대로 오는 17일부터 개학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은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온라인을 통한 개학과 수업입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개학 안전망침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던 LA 통합교육부와 교사노조가 어젯밤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가을 학기는 오는 17일 개강합니다. 3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뒤 20일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시작됩니다. 평균 수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며 학생들을 위한 심리적인 지원도 제공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선생님과의 대면 상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젠간 진행될 대면 수업 체제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 경우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대비를 지금부터 시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Goal is to have students back in schools as soon as it's safe and appropriate to do so.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교실 내 정원 수를 줄이고 오전반과 오후반을 나누어 등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다음 주 교사 노조원들의 투표를 거쳐 통과될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지속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남가주 지역 한인 후보들의 후원금 모금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도전자 입장인 영킴 후보와 대부민 후보가 후원금 모금에서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한인 후보들의 선거 후원금이 공개됐습니다. 연방 39지구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영킴 후보가 길버트 시시네로 의원보다 후원금 45만 달러를 더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역 의원을 상대하는 공화당 후보들 중에서 가장 후원금을 많이 모은 걸로 집계가 됐고요. 지금까지 선거 기간 중 총 300만 불 이상을 모았고 잔여금도 150만 불 이상 확보한 상황입니다. 연방 48지구에 출사표를 던진 미셸 박 스틸 후보는 상대 후보인 로우다 할리 후보보다 53만 달러 차이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두 후보의 선거 자금 차이는 10%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LA 10지구에 출마한 한인 그레이스 유 후보도 상대 후보 마크 리들리 토마스 후보를 가깝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후보는 30만 달러를 확보했고 그레이스 유 후보는 18만 9천 달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Than we had in the primary where Mark was more than double my numbers. So this is a really good closing of the gap. LA 4지구의 데이빗 유 시 의원은 매칭 펀드를 포함해 15만 2천 달러를 확보했고 상대 후보는 13만 5천 달러로 차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선거 자금이 당락을 좌우하는 만큼 한인들의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지난 금요일 발생했던 애플 산불. 빠른 속도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리버사이드 체리밸리에서 발생한 애플 산불이 현재까지 2만 6천 에이커가 넘는 부지를 전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6천여 에이커가 불탄 것입니다. 건물도 최소 2채가 전소됐고 주변에 있는 주택 2,500여 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자동차의 배기관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관 2천여 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애플 산불의 진화율은 5%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센타클라리타 14번 프리웨이 부근에서 또 다른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00여 에이커를 태우고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5번과 14번 프리웨이 교차 지점의 14번 북쪽 방면은 차량 진입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18분쯤 오렌지 카운티 요바린다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요바린다 남서쪽 1.7마일 지점입니다. 규모 2.0의 여진도 잇따랐습니다.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뉴욕 검찰이 내사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자산과 부동산 가치를 부정하게 부풀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뉴욕 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보험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이러스 벤스 검사장은 트럼프의 금융사기 수사를 위해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들이 트럼프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 그룹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범죄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케이스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우려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납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부당하다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변호사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은 우리는 정당한 법 절차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다시 바꿨습니다. 미국 기업이 시한을 정해 인수할 경우에는 퇴출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 사용을 당장 금지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미국 기업이 틱톡을 9월 15일까지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때까지 미국 기업이 되지 않으면 틱톡을 퇴출하겠다는 겁니다. You're probably better off buying the whole thing rather than buying 30% of it. I set a date of around September 15th, at which point it's going to be out of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틱톡 앱을 내려받은 미국인은 1억 6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 사용자가 많은데 당장 사용을 금지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용 금지 추진을 비판하는 영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본사를 베이징에서 영국 런던으로 옮길 수 있다고 영국 대중지 더 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연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아예 본사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틱톡을 유죄로 단정하고 협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양파를 먹은 피해자가 모두 34개 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인터내셔널사가 생산한 양파가 감염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염된 양파는 붉은 양파를 포함한 모든 양파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법적인 사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일 간의 충돌이 또다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에 이은 일본제철의 포스코 P&R 보유 주식에 대한 법원 압류 결정의 공시 송달, 즉 일본 측이 수령을 거부해도 60일 동안 공시를 통해 받은 걸로 친다는 절차가 오늘 자정으로 마무리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안에 일본 측이 항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 현금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금화는 연말쯤에나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는 이미 보복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ありとあらゆる対応策をこの問題が発生してから政府では検討しております。方向性はしっかり出ています。 우리 정부는 법원 결정이라며 직접적인 대응을 피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현금화 조치 전까지는 일본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 수준의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면 한일 2차 충돌은 불가피할 걸로 봅니다. 입장차가 너무 커서 한계가 있습니다. 연내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정치적 결단을 위해서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의 보복카드 가운데 추가 관세, 비자 규제, 송금 제한 등은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효성도 없습니다. 다만 포토레지스트 등 국산화가 미흡한 품목의 수출 규제는 여전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 전문가들은 냉정하고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네,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우주 왕복선이 2달 만에 성공적으로 귀환했습니다. 바다에 착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민간 우주 왕복 시대가 열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뉴스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대형 낙하산 4개에 매달린 우주선 캡슐이 느린 속도로 내려오더니 큰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다 위에 떨어집니다. Splashdown. As you can see on your screen, we have visual confirmation for splashdown. 우리 시간 오늘 새벽 3시 48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호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62일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민간 기업 우주선이 우주 왕복에 성공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SpaceX and NASA teams, welcome back to planet Earth, and thanks for flying SpaceX. It was truly our honor and privilege to fly in flight of the Crew Dragon and Endeavour. 국제 우주정거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430km 상공을 지날 때 출발해 미국 플로리다주 멕시코만에 착륙하는 데까지 모두 19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속 28,000km로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마찰열로 캡슐 외부 온도가 최고 1900도까지 치솟고 6분 동안 통신이 끊기는 고비도 무사히 넘겼습니다. 미국 우주 비행사들이 해상 귀환 방식으로 지구로 돌아온 건 45년 만입니다. 해상 귀환은 지상 귀환 방식에 비해 기술적으로 간단해 효율적이지만 침수 등의 위험이 커 최근엔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앞으로 6주 동안 크루 드래곤을 보수한 뒤 이번엔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워 다시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소매 상가는 앞으로 3년은 지나야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버금가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의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소매 부분의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소매점도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도 갈수록 완만할 것이라는 분석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긴 호흡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